2008년 10월 하루 만에 주식 자산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부 팔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팔지 않고 버틴 사람의 5년 수익률은 플러스 187%였습니다. 1929년 대공황도 코로나도 시장은 단 한 번도 영원히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왜 시장이 반드시 회복되는지 100년간의 데이터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다음 폭락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첫째, 100년 역사 속 최악의 폭락 세계와 그 이후. 둘째, 공포 속에서 팔았을 때와 버텼을 때의 숫자 비교. 셋째, 시장이 구조적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 끝까지 보시면 오늘 이후로 폭락 뉴스를 조금은 다르게 읽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100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역사는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 부릅니다. 하루 만에 미국 주식시장이 11%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3년에 걸쳐 시장은 고점 대비 무려 89% 하락했습니다. 1929년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932년에는 11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은행들은 문을 닫고 기업들은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본주의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매일 신문 일면은 공황, 줄도산,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옆집 이웃이 집을 팔고 떠났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에 넘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공포에 한복판에서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축적한 투자자들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회복했습니다. 느리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공황의 바닥에서 S&P 500을 사들였다면 10년 후 수익률은 수백 %에 달했습니다.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 회의론 속에서 자라고 낙관론 속에서 성숙하며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라고 존 템플턴은 남겼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반복해서 증명해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00년 인터넷 혁명의 열기 속에서 기술주들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터졌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78% 폭락했습니다. 기술주는 끝났다 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5년 후 나스닥은 그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몇 배나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당시 닷컴 버블 속에서 주식을 판 사람들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그 고점을 회복한 날 그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15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술주 상승장을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을 때 S&P 500은 57% 폭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끝이다 라는 말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시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위기의 저점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버핏이 2008년 10월 뉴욕타임즈에 기고했을 때 많은 독자들은 그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그 후로도 몇 달 더 빠졌습니다.
저점은 2009년 3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기고문을 읽고 버핏과 함께 매수한 투자자들은 이후 10년 동안 S&P 500이 4배 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미국에 대해 내기를 거는 것은 역사적으로 항상 실수였다. 마지막으로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S&P 500은 단 33일 만에 무려 34% 폭락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폭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5개월 후 시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한 두 사람을 가정해 봅시다. A씨는 2020년 3월 패닉셀 660만 원에 손절했습니다. B씨는 그냥 들고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이후 B씨는 2,5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A씨가 손실을 만회하려면 지금 당장 시장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공포를 경험한 사람은 쉽게 재진입하지 못합니다. 결국 A씨는 회복의 과실을 B씨에게 모두 내어준 셈입니다. B씨가 한 것은 단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항상 이렇게 회복될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은 인간의 욕망과 혁신의 총합입니다.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기업은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에도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애플, 아마존, 구글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말을 정리한다면 인간의 욕망과 혁신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S&P 500은 스스로 진화하는 지수입니다. S&P 500을 대표적인 예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경제 상위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낡은 기업이 사라지면 더 강한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1929년에 S&P 500에 존재하던 기업 중 지금도 살아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지수는 살아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살아남은 최강자들만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한다. 2008년 미국 정부는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투입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수조 달러가 시장에 공급됐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재정을 풀고 규제가 완화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무너지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폭락이 올수록 오히려 회복의 힘도 커집니다. 폭락은 경제의 끝이 아닙니다. 낡은 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버틴 투자자만이 새로운 세상의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합니다. 시장은 폭락합니다.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단 한 번도 영원히 회복하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다음 폭락이 왔을 때 이 영상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뉴스를 끄십시오. 뉴스는 공포를 팝니다. 셋째,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버티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역사는 늘 버틴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올 때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보다 먼저
더 심한 공포를 버텨낸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겨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투자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락이 왔을 때 흔들리는 사람에게 이 영상이 닻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단기 매매는 왜 구조적으로 실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마지막 승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